혹시 지금까지 제 목소리 안 들리셨나요? 어떡해. 계속할게요. 누구? 센터에 무슨 용 물어왔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한 게 보여요. 혹시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는 이 건물 지하에 있어. 여기선 고칠 수 있을까? 실례합니다. 계세요? 쇼핑 중에 포스터를 보고 의뢰하러 오셨군요.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지금 당신 시선은 제 뒤쪽을 향하고 있군요. 보이시는 거죠? 천한비 씨. 맞아요. 응? 어떻게 제 이름까지? 제게로 있거든요. 당신처럼 신비로운 힘이. 저는 이곳 센터장을 맡고 있는 빈차하입니다. 우선 당신에게 보이는 게 뭔지 특정하겠습니다. 특정이요? 이걸 쓰면 뚜렷해질 겁니다. 도시전설 해체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전설 해체센터. 혹시 게임 소리 들리시나요? 음... 이제 들리세요? 네. 마저 하겠습니다. 이 안경은 뭐죠? 센터장님 뒤에 있는 유령의 모습이 무척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말했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요. 한비 씨에게 보이는 그건 말이죠. 흔히 우리가 유령이라 부르는 망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염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든 장소엔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만 그 흔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죠. 네, 쉽게 설명하면 과거 그곳에 있던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정체가 뭐든 더 잘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특수한 안경을 쓰고도 초점이 맞았다는 건 당신이 염시 능력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염시라는 능력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일반 경찰은 대응하지 못할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괴현상 탐정 사무소입니다. 만약 의뢰하시겠다면 당신의 염시도 해결해드리죠. 그럼 제게 보이는 적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앉으시겠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그만. 감사합니다. 어머, 아야! 어이쿠. 왜요? 뭔데요? 이건
앉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의자입니다. 뭐라고요? 저걸 왜 저기다 놔뒀어? 저주받은 의자. 연구 목적으로 가져다둔 물건이었는데 이걸 어쩌죠?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미 앉아버렸으니 무슨 수든 써야겠죠. 안 그러면 죽거든요. 저거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 아니야 진짜? 한비 씨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드리죠. 아, 네. 이 의자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제 다리가 이렇다 보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너 나한테 찾으라고 하겠지. 연구 결과 자료 말이죠? 그것만 찾으면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찾을게요. 제가 꼭 찾을게요. 제 몸이 이렇다 보니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만 자료는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발견하면 제게 말을 걸어주세요. 알겠어요. 자료를 꼭 찾을게요. 이 의자를 접대용 의자처럼 이렇게 둬가지고 일부러 앉게 만든 것 같은데? 응접용 의자가 아니었구나. 괜히 저런 의자에 앉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애초에 왜 이런 데 놔둔 건데? 그니까. 뭘로 찾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송석하, 김태규, 손진태, 미즈키 시게루, 민소카? 갑자기 미즈키 시게루? 이게 다 무슨 책이람? 빨간 마스크의 발자취, 도플갱어란 무엇인가? 연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아, 이 책엔 표시가 되어 있네? 뱀의 위험성, 독사의 출혈독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육 등의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건 도시 전설과는 관계없잖아. 이런 책이 왜 꽂혀있담? 이쪽은 의학 서적인가? 우울증에 의한 억압과 해방, 정신분열 이렇게 맞서라. 어려워 보이네. 관련 없을 것 같아. 행복해지는 법,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 자하씨 혹시 정신질환이 있으세요? 오컬트 그레이트 리셋. 책은 수두룩하게 꽂혀있지만 연구 결과 자료 같은 건 안 보여. 일단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보자. 센터장님에게 확인하자. 센터장님. 왜 그러시죠? 제 안색이 어떤가요? 왠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많이 안 좋은데? 이 방은 어두우니까 오히려 적당히 창백해서 보기 좋아요. 취향이. 책장에는 수상한 제목의 책만 잔뜩 있고 연구 결과 자료는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안경을 쓰고 찾아보세요. 아,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평소보다 유령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제가 기억한다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늦진 말아야 할 텐데요. 늦게 찾으면 난 그냥 죽는 거야? 제가 안경을 쓸게요. 염시인지 뭔지를 자료를 찾아볼게요. 이게 맞나? 에이, 모르겠다. 오, 정말이잖아. 여기에도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랬나? 그게 있어. 지금까진 어렴풋이 보였는데 이젠 뚜렷하게 보여. 무섭지만 저 그림자 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 몰라. 좋아, 해보자. 으이, 역시 센터장님 뒤에 유령이 있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잖아? 안경을 쓴 상태로는 말을 걸 수 없나 봐. 안경을 벗고 말을 걸어보자.
안 됐나요? 잠시만요. 영상 후원이랑 미션 후원 켜뒀어요. 채팅 후원도 켜뒀어요. 오, 생겼어요? 해주시게요? 이 일렁이는 유령 같은 게 건드리는 책. 종이 같은 게 끼워져 있어. 그냥 후원이 없어요? 켜뒀는데? 생겼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치즈 감사합니다. 알람이 안 뜨네요? 알람도 이거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잠시만요. 어? 아,
됐다. 이제 뜰 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부끄러운데?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헉, 감사합니다. 아, 아마 이것 같아요. 오호라, 훌륭한데요. 역시 당신 능력은 제 능력과 닮았어요. 보이는군요.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주가 풀리나요? 모릅니다. 네? 이거 뭐? 자료엔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 저주에 걸린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괴사가 진행되다는군요. 괴사? 그게 뭔데요? 아니 빡대. 쉽게 표현하자면 썩는다는 말입니다. 썩어요? 아, 나 어쩌지? 그 의자에 앉은 건 한비 씨잖아요. 이놈이? 너 갖다 놓은 건 너잖아. 앉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나요? 네? 그러고 보니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팠어요. 아하. 그럼 의자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주의 정체에 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펴볼게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앉았을 때 쿡 찌르는 통증을 느꼈는데 이 의자 낡아서 군데군데 거스러미가 일었어. 이 거스러미의 엉덩이를 찔렸던 걸까? 일단 이것도 센터장님에게 말하자.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통증이 있었어요. 낡은 의자니까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하.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저는 저주에 걸려 죽는 거예요?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귀중한 경험이니까 즐기는 게 어때요? 센터장이 조금 이상하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한비씨 가설을 세워볼까요? 가설이요? 막연하게 모은 정보를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비씨,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를 말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하반신부터 썩기 시작했다. 제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정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비교해 가장 가능성이 큰 하나를 도출해보세요.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수집한 정보로 가능성들을 비교하고 하나를 도출한다. 조금 어렵지만 잠시 생각해볼게요.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센터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자에 앉은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자에 앉으면 저주에 걸리고 하반신부터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지만 당신은 의자에 앉았을 때 뭔가를 느꼈죠.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 통증은 착각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예측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걸 선택해서 가설을 세워볼까요? 알겠어요.
의자에 앉는 부분에 괴 사이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아까 그 독사 얘기했잖아요. 독사 괴 사이에 이룰 수 있다. 그 독바늘 약간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가설 세우기! 의자에 앉는 부분에 괴 사이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어쩌면 모두 같은 부위가 썩었다면 역시 독 때문일까? 그리고 내가 거스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바늘이지 않았을까? 아하, 제법 그럴듯한 가설을 생각해내신 모양이군요. 의자에 앉는 부분에 무슨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가설 다음에 필요한 건 검증이죠. 만약 한비 씨의 가설이 맞다면 의자에 어떤 장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의자를 살펴보고 올게요. 살펴봐야지. 아, 앉는 부분 뒤에 덮개 같은 게 있어. 만약 여기에 독 성분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해독할 수 있을지 몰라. 어라? 안 빠지네? 에이! 어머, 다 부져라, 그냥. 그러게요, 이건 괴현상이 아닌데? 한비씨. 알아냈어요, 센터장님. 당장 독을 조사해주세요. 어쩌죠? 진짜 저주받은 의자는 맞지만 사실 이젠 독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 그런데 그걸 부수다니. 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치겠다. 완전히 놀아놨네, 그냥. 저는 진짜 저주에 걸려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당신이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얘기가 달라졌어요. 저주받은 의자가 부서질 줄은 몰랐습니다. 괴력소녀. 아무래도 변상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죄송해요. 연구용으로 빌린 의자라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1억 원 정도 들겠군요. 그렇게 비싸다고요? 1억이요? 이거 완전 사채업자가 따로 없네. 하지만 제 주의가 부족했던 탓도 있으니 우리 조사원으로 일해서 번 급여로 수리비를 갚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그치? 처음부터. 그게 무슨? 변제가 완료된 후에 당신의 의뢰를 받기로 하죠. 그걸 어느 세월에 전부? 당신은 염시라는 특수 스킬을 가진 조사원입니다. 그러니 수당을 더 얹어드리죠. 당신의 염시 능력으로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 업무를 거들어주세요.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만. 020-400-404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 주소는... 잠깐만요. 제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다니는 대학까지. 저에게도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리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서 빚을 받아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지만 저는 당신과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로 큰 패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쩌다 이렇게 됐담. 완전 협박당했잖아. 그럼 이걸 받으세요, 한비씨. 이건... 수첩인가요? 맞아요. 여기에 조사 내용을 메모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수첩을 펴보세요. 신비한 능력의 재료. 일단 펼치긴 했는데요.
한 사건에 얽힌 인간관계는 대부분 복잡할 때가 많죠. 만난 사람들의 특징과 관계를 수첩에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야, 벌써 업무 OT야? 지금 바로 수첩을 작성해 보시겠어요? 뭘 적어야 하죠? 일단은 저에 대해 먼저 적어보면 어떨까요? 아, 알았어요. 센터장님의 특징이라면 나랑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는 했는데 어떤 능력이었더라? 천리안이죠? 경영 스킬인 것 같은데 천리안이죠? 맞아, 뭐든 꿰뚫어보는 천리안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여기서 일하게 됐네. 빈차하, 특수능력 천리안으로 뭐든지 꿰뚫어본다. 센터장, 염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안경도 주고 수첩도 주고 온화한 태도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조금 무섭다. 사건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성실한 여대생. 유령의 형체가 보이는 것이 고민거리. 문제를 없애고 싶어 도시전설 해체센터를 찾아왔지만 저주받은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큰 빚을 지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 센터의 조사원으로. 이런 수첩도 드렸으니 숨도 돌릴 겸 잠시 재미있는 얘기라도 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우선은 한비씨에게 도시전설과 센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죠. 네. 애초에 도시전설이란 다양한 정보를 가진 다양한 외그런 존재가 살면서 저기요, 너무 빨라요. 1시간 경과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전설을 다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신 겁니다. 고아이. 일단 센터장님의 생기 넘치는 표정과 목소리는 뇌리에 깊게 각인됐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뇌리에 각인된 그런 제 모습이 한비씨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해드릴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만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 바로 조사에 낮춰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이번 조사는 당신이 적임이거든요.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현장 조사는 직원인 제스민이 맡고 있습니다만 이미 위에서 만나셨죠? 그 만두머리 여자분요? 사람은 각자 특기 분야가 있는 법입니다만 제스민은 섬세한 작업을 삼가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쪽은 한비씨가 딱 체질입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얘긴 제스민에게 직접 들으세요. 이번 의뢰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전달해뒀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비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의자값을 다 갚을 때까지 잘 부탁할게요. 이렇게 삽시간에 빚쟁이가 되는 꼴이라니. 아까는 감사했어요. 제 이름은 번거로우니까 자기소개는 됐고 방금 센터장한테 연락 왔어. 전한빛. 응? 편하게 삐이라고 부를게. 삐? 난 지수민이야. 지수민, 제스민. 쉽지? 지수민, 제스민? 왜 그래? 알겠어요, 제스민 씨. 그런데 제스민 씨도 도시전설 현장 조사원이에요? 현장 조사는 네가 하는 거고 난 그냥 운전기사라고 생각하면 돼. 네? 센터장한테 연락 왔다.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피해를 막는 거구나. 에? SNS 쪽도 서치해보라고? 벌써 지겹네. 일단 차에 타. 가면서 얘기해줄게. 알겠습니다. 붕붕 바살. 누구세요? 좀. 왜 내가 내 업무도 아닌데. 죄송해요. 아니야. 뭐든 다 남한테 떠넘기는 센터장 탓이지 뭐.
아무튼 SNS 조사에 대해 설명해줄게. 오케이? 아, 네. 오케이. SNS를 왜 조사하는가 하면 일종의 소문 추적이야. 소문 추적이요? 눈길이 가는 게시글 중에 도시 전설에 얽힌 소문 같은 건 없는지, 또 그 소문이 수상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SNS 조사야. SNS 조사를 통해 소문을 추적한다. 메모까지? 모범생이니? 나머지 실천해서 차차 익히면 될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제스민 씨. 아, 그래. 센터장한테 받은 정보로는 하나라는 여자가 올린 게시글이 불을 땡겼어. 우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살펴봐 줄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요? 모든 도시 전설은 소문에서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소문부터 파헤쳐야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게시글을 골라서 소리내서 읽으면 나도 한마디씩 참견할게. 일단 게시글을 전부 선택해보자. 아무튼 일단 정보가 처음 올라온 것부터 추적하고 그 현상 목격담을 파악해. 알겠어요. 어떻게 엠도라는 애네 집에 웬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덮치려고 함. 경찰에 오긴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네. 아주 난리가 났네.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까요? 내용도 있겠지만 계정의 영향 아닐까? 사진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이 사진 왠지 낯이 익어요. 네 착각이겠지. 하나, 연매출 10억 컨설턴트. 무서웠지만 용기 내서 찍은 사진. 제스민씨, 이것 좀 보세요. 우와, 제대로 찍혔네. 유령이에요? 글쎄, 센터장은 그러길 바라겠지만. 어머, 뜻밖의 전개. 무심코 앉아서 하반신 괴사 가설을 세웠다. 돗바늘이었다니. 조사해야 돼. 부쉈다가 물어줘야 된다. 수리비를 갚아야 된다. 여러가지 SNS 조사 시작. 안경을 쓰고 보니 글자가 튀어나왔다? 안경을 쓰고 봐야 되나봐요.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경찰에 와있네. 유령 같은 그림자가 찍혀있는 사진. 주작이나 학수상으로 의심받고 있다. 저런 것들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피해자의 심정은 눈꼽만큼도 모르겠지. 경찰도 참 힘든 직업이야. 이쪽은 경찰 대응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네요. 이번 일과는 관련 없으니까 휙휙 넘어가. 어디까지? 하나라면 한물간 인플루언서잖아. 주작이네. 주작일까요? 글쎄? 민폐 미쳤다리. 주작이라면 그렇긴 하지. 일본어 간판은 나만 궁금함? 히읗. 아... 왜 그러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간판처럼 특징 있는 건 이게 왜 싶은 것도 있네요. 뜬금없는 게시물이랑 엮여서 살살 불이 붙다가 확 퍼지기도 하니까. 요즘은 이상한 남자의 출몰인데 엉뚱한 데로 불이 옮겨 붙었네요. 이런 SNS 게시글도 사건 기사로 다루는 걸까요? 아니면 심령 특집처럼 다루려나? 글쎄? 정말 그렇네요. 어느 쪽이든 섬뜩하지만요. 현장에서 확인해봐야지. 어? 경찰 사진이랑 밑에 사진이랑 찍은 날짜가 다르네? 어? 증거가 없잖아. 패스. 증거가 없다고? 이거 중요한 증거 아니야? 네티즌 수사대 빠른 거 보소? 뭔가 밝혀졌나봐요. 예상보다 더 빨랐네. 앵두집. 앵두란
친구라면 설마 아는 사람이니? 어쩌면요? 어라? 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왠지 몇몇 글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잘 안 보여. 안경을 쓰고 다시 볼까? 앵두집. 뭐야? 글자가 튀어나왔어. 뭐? 무슨 말이야? 제스밋이 앵두집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왔는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앵두집으로 검색하고 싶단 말이니? 검색하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면 위쪽에 검색창 보이지? 거기서 검색어를 선택해. 아, 네. 자, 복습. 얼추 조사했으면 검색어와 중요 정보를 찾고 검색어는 검색창에서 선택하면 돼. 그리고 검색된 대상의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게시글을 살펴봐. 이게 SNS 조사야, 오케이? 알겠어요. 검색어를 선택해볼게요. 앵두집. 신평동 앵두집. 벌써 이렇게 다 찾았네요, 네티즌 수사대가. 역시 앵준의 집이 맞는 것 같아. 네 친구 집이란 말이니? 네, 아마도요. 그러면 그런 거지. 아마도는 뭐니? 아잠티. 옛날에 교도소였다고? 사연이 있는 장소란 뜻일까요? 센터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네. 재미난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검색해봐. 아, 네, 알겠어요. 이 글자도 왠지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역시 움직여. 눈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 이건 역시 지금 검색해야 할 단어가 두드러져 보이는 건가? 나한테 있는 건 무슨 능력일까? 아무튼 헛소문으로 검색해보자. 매종신평 2 빌라 이름까지. 제 친구가 사는 빌라가 틀림없어요. 처음 맡은 사건이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지디르도 운 없는 신입이 들어왔네. 센터장님은 이번 조사엔 내가 적임이라고 말했는데 설마 이미 알고 한 말이었을까? 그러면 진짜 악질인데. 아니, 뭐 검색해보라며. 헛소문. UFO 챗 치 AI 작은 아저씨? 똑같은 여자를 그렸다? 여긴 뭐 관계 없나봐요. 조사 종료할게요. 제스미씨 어떡하죠? 제 친구가. 이번 현장은 그 친구 집이구나. 가는 길은 네가 알지? 아, 네. 어때? 할 수 있겠니? 친구를 도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죠. 제스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운전기사라니까 그러네. 그랬죠. 운전이랑 서두른 일은 내가 할게. 대신 조사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해. 조사 열심히 할게요. 앵두의 집. 여기가 신상털리네의 집이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번 안건이 어떤 도시전설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원인부터 대체까지 얼추 나오거든.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 현상의 정체는 물론 목적도 모르잖니.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얘기부터 듣자. 그리고 집안도 조사해서 정보를 모아야 해.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조사하란 말이죠?
메모했어요. 인사부터 하고. 앵두야, 괜찮니? 한비사, 네가 왜 여기 있어? 실은 어쩌다 보니까 도시전설 해체센터란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 근데 의뢰인이 앵두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경찰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어? 파출소로 뛰어갔을 때는 얘기도 들어주고 집에도 왔었어. 근데 집이 어지럽혀지지도 않고 무슨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지 짧게 둘러보고는 금방 돌아가더라. 너무하네. 그래서 센터로 연락했구나? 응, 맞아. 파출소에 갔을 때 도시전설 해체센터 포스터가 붙어있던 게 생각났거든. 이런 쪽 탐정이라면 믿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그 포스터는 나도 봤어. 유령을 조사하는 탐정단 맞지? 하나씨가 뭔가를 본 건 확실해. 한비사, 나 좀 도와줄래? 나만 믿어. 안심해, 앵두야. 나도 이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 노력해볼게.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무척 안심돼. 한비사, 부탁할게. 내가 도와줄게. 저기 앵두가 무슨 학부였더라? 몇 가지 물어봐도 돼? 사건 관련 내용을 수첩에 메모하려고 해. 응, 알았어. 박앵두 23살, 구신대학교 인간사회학부 3학년.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인 사건에 관해 간단히라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럴게. 아직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집에서 뭔가가 불쑥 나왔어.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지만 하나씨가 먼저 알아채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들어왔단 말이니? 문은 잠겨 있었지? 난 문단속은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건 확실해. 그런데 어떡해? 너무 무서워. 이상하네요. 불쑥 나타났다는 그거 말인데 어떻게 생겼어?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못 봤어.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시선이 느껴지긴 했었어. 뭐? 여긴 낡은 빌라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한비사, 네가 조사해줄래? 응, 해볼게. 친한 친구. 앵두에 관한 것도 수첩에 적어두자. 앵두는 나의 대학 친구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내 친구. 시골에서 올라온 예쁘장한 여대생. 친구가 되었다. 정리정돈에 엄격해.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혼난다. 침대. 침대 밑은 옷 상자랑 다른 짐으로 가득하네.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가려나? 무섭게 그런 말을 하니. 처음 뵙겠습니다. 앵두 친구인 천한빛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 담당자로 왔습니다.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응? 앵두 친구였구나. 몰랐어. 괴현상 전문 탐정 성소를 발견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앵두가 말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뭐 아무튼 경찰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잘 부탁할게. 앵두를 도와줬으면 해. 하나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좋아, 앵두도 하나씨라고 부르거든. 너무 어렵게 대할 필요 없어. 아, 네, 고맙습니다. 하나씨의 나이와 직업을 여쭤봐도 될까요? 왠지 경찰 같은데? 김하나, 29살. 학생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어. 또 그 인맥을 이용해 인재 파견 일도 해. 사업가셨군요. 너도 구대 다니니? 구대? 아, 맞아요.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이에요. 후배구나. 갑자기 친근감 느껴지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앵두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도 될까요?
앵두의 지도 교수는 인간서열학부 목상은 교수님이잖니? 나도 그 교수님 지도를 받았으니까 앵두는 내 직속 후배인 셈이지. 내가 취업 컨설팅 일을 하니까 목 교수님이 앵두를 소개해주셨어.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게 만나서 취업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졌어. 아하, 그렇게 알게 된 사이였군요. 대학 동문을 만나서 저도 기뻐요.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나 나한테 상담하렴. 왠지 쎄한데? 이번 사건에 관해 하나씨가 뭘 봤는지 말씀해주세요. 어젯밤 여기서 앵두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여기서 자기로 했었어. 간단히 러그에 쿠션만 두고서. 바닥에서 잘 생각이셨어요? 응, 앵두 집이니까 침대는 당연히 앵두가 써야지. 근데 자려고 불을 끈 순간 집안에 우리 말고 또 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뭐니? 불을 끈 순간이요? 그럼 그때까진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 앵두도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나랑 앵두는 불을 끈 채로 곡장 집에서 나왔어. 그리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앵두한테 이렇게 소리쳤어. 집에 누가 있으니까 경찰 불러! 집에서 보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자세히? 시간은 저녁 12시 조금 전이었을 거야. 아무튼 무서웠어.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인간 같진 않더라. 문을 닫을 때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솟아나듯이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망쳤다면 생각도 하기 싫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괴현상이구나. 근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그걸 모르겠어. 일단 메모해두자. 그림자 같은 괴물이 찍힌 이 사진 왠지 남자 형체처럼 보이네요. 이 사진 너무 무섭지 않니? 도망치는 와중에 뒤돌아보면서 찍으신 거예요? 그때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 앵두가 경찰을 부르러 간 사이에 문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서 찍었어.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니까 남자는 사라졌더라고. 네? 사라졌다고요? 응,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그렇군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유명한 언니. 하나씨에 대해서 수첩에 적어야지. 현직 취업 컨설턴트인 김하나씨. 앵두와 지도 교수님이 같은 선배니까 나에게는 대학 선배. 그래, 맞아. 일면식은 없지만 선배라는 걸 아니까 약간 친근감 생겨. 망언니 같은 존재. 9대 졸업생이다. 취업 컨설턴트 하고 있다. 잠자리에 들르다가 괴이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선반은 책이랑 소품으로 가득하네. 선반 위쪽엔 택배 상자를 쌓아뒀구나. 똑같은 너 보고. 창문 밖으론 건너편 건물의 간판이 보여. 4층이구나. 안경 쓰고도 봐야지. 어머, 이게 뭐야? 우와, 유령이다! 하지만 센터장님 얘기에 따르면 내 능력은 염시이고 과거의 광경을 보는 거니까 이건 유령이 아니야. 유령이. 이게 유령이 아니면 뭐냐고. 하지만 뭔가 보인다는 건 그게 여기에 있었던 뜻이잖아? 으아. 무서워. 그림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도 자세히 관찰해야겠지? 뭐지? 사람 형체 같은데 모자? 뭘 쓰고 있네? 이거는 도망칠 때의 그 흔적일까나? 뭐야, 뭔가 보이잖아? 사람 다리 같은데? 어라? 손으로 만져지진 않나봐. 느낌이 이상해. 이 그림자는 대체 뭘까? 정보가 더 모이면 생각해보자. 일단 수첩에 적어둬야지.
잘 돼가? 제스민 씨, 평소에 현장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그 현상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도시전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 도시전설의 윤곽이요? 언제 누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도시전설의 윤곽 같은 게 보인다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센터장에 불쑥 전화를 걸어와. 아무도 천리안인가 뭔가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 언제 어디서든 천리안으로. 표정이 왜 그래? 아무튼 현장에서 모은 정보들을 고스란히 센터장에게 전달돼. 내가 여기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이제 좀 감이 잡혀? 알겠어요. 제스민 씨는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6개월 조금 안 되나 그럴걸? 도시전설 해체센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소문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오컬트적인 시안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 그런 일은 누가 의뢰하는데요?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할 때도 있는데 이번 일은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나 보던데? 제스민 씨, 지방령 같은 게 보여요. 이 안경을 썼을 때 보이는 그림자는 뭘까요? 안 보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형태가 흐릿해서 무서워요.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고요.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도 대강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유령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을 지니거나 주장하고. 제가 보는 저건 도대체 뭘까요? 난 모른다니까 그러네. 네가 생각해야지. 현관에 있는 그림자의 정체는? 애초에 내가 염시로 보는 건 정체가 뭘까? 유령 같지만 유령은 아니다? 역시 잘 모르겠어. 보이기만 하면 뭐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번에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던 저의 도시전설론을 계속해서. 뇌리에 각인된 센터장님이 말을 거는 것만 같아. 진짜가 아니라 뇌 속의 센터장님이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이 말을 거니까 느낌이 이상해. 근데 왠지 센터장님의 똑똑함까지 나한테 얼마 붙은 것 같아. 나도 덩달아 똑똑해졌나? 잘 됐군요. 센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비 씨가 염시로 보는 건 그 장소에 남아있는 기억, 즉 과거의 광경입니다. 누군가 거기서 했던 일을 엿볼 수 있다는 뜻? 그럼 내가 현관에서 본 다리 모양 그림자는 하나 씨가 앵두를 데리고 도망쳤을 때의 기억일지도? 그럼 정말로 나한테 과거의 광경이 조금 보이는 거네? 앵두가 느꼈던 시선, 그리고 하나 씨가 봤던 것, 그리고 내가 염시로 본 것,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 사람들의 얘기와 내가 염시로 본 걸 종합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 몰라. 믿음직한 선배. 제스민 씨에 대해서도 수첩에 적어둬야지. 함께 일하는 선배 제스민 씨. 나를 대하는 제스민 씨의 태도는? 무관심해요. 아, 별로 호의적이진 않아요. 기죽지 말자. 앞으로 친해지면 돼. 기존세예요. 운전기사라고 선언했어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귀찮아한대요.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자. 좋아,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불쑥 나타난 수수께끼의 존재. 목격자가 한 명뿐이라면 착각으로 치부하겠지만 앵두도 시선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이 또 말을 거네? 이거 정신병이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이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래, 그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궁금하긴 해. 일단 그걸 생각해보자.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지도? 일단은 집에 어떻게 들어왔을지 생각해보자. 정체가 인간이든 유령이든 시작은 거기부터야. 침입 가능한 경로? 여긴 욕실이구나. 욕실이었구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실이네.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여.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 어라? 이제 보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네. 그리고 변기 시트도. 앵두는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타입으로 아는데. 일단 원래대로 해두자. 그걸 원래대로 해두면 어떡하니? 중요한 증거일지도 모르는데. 둘 중 하나가 남자인 거 아니야? 큰 특징 없는 평범한 문이네. 열쇠랑 걸쇠도 튼튼해 보이고. 앵두는 평소 문 단속에 신경 썼다고 했어. 앵두는 나랑 다르게 조심성이 많으니까. 깜빡하고 안 잠갔을 리는 없어. 일단 여기도 사진 찍어두자. 여기 어디에 숨겨진 구멍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나. 하지만 내가 들어가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남자를 걷더니 숨기는걸? 일단 여기도 사진으로 찍어두자.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높이까지도 걷더니 올라올 순 있겠어. 경찰관은 뭐라고 말했는지도 일단 들어두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잠시 괜찮을까요? 하나씨가 봤다는 게 혹시 지방령처럼 흐릿한 아재랑이 같지만 존재감은 느껴지는 그런 그림자는 아니었나요? 어?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로 관종짓 한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 역시 하나씨는 헛것을 보거나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씨가 본 건 확실히 이 집에 존재했어요.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 사건은 내게 맡길게. 네?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 태도가 너무 별로라서 난 도중부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그래도 앵두는 제대로 들었을 거야. 알겠어요. 집 안에서 무슨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딱히 못 들었어. 그래, 넌 아까부터 계속 이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지? 뭔가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잠깐 보여줄래? 네? 물론이죠. 고마워. 한 장씩 꼼꼼히 확인하네.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는 걸까?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잖아. 앵두한테 한마디 들을걸? 걔는 이런 거에 예민하거든. 네, 조심할게요. 덮개도 시트도 내가 올리진 않았지만 뭐 상관없나? 앵두야, 잠시 괜찮니? 생각해봤는데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려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들었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아. 불쑥 나타났다곤 했지만 혹시 어떻게 들었는지 짐작가? 그건 잘 모르겠어. 예전에 무서운 일을 겪어서 그 후로 문단속은 신경 써왔었는데 정말로 불쑥 어디선가 솟아나는 느낌이었어.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 2년 전쯤에 스토킹 비슷한 걸 당했거든. 여기로 이사한 데엔 그런 이유도 있었어. 그때 이후로 어제까진 아무 일 없었지만 말이야. 정말 무서워, 한비사. 도와줘. 가레시노 코토. 어디까지나 조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참고서만 묻는 건데 네 남자친구에 대해 말해줄래? 남자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은 아직 없어. 남자친구 없음. 미안해, 고마워.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니? 나도 그걸 물어보긴 했는데 창문이나 베란다에 딱히 침입한 적은 없대. 더구나 여긴 4층인데다 밖은 통행도 많고 심야까지 하는 가게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작대. 하긴 그렇겠네. 창문 침입 가능성 없음. 조사 잘 부탁해. 너만 믿을게. 앵두랑 하나씩 얘기는 다 들었고 집도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어때? 어떤 도시장소인지 특정할 수 있겠니? 네? 그게 말이죠. 하긴 우리가 뭘 알겠니?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마법인지 몰라도 이때쯤이면 센터장이 전화를 걸어오거든. 이 착신음은 거봐, 전화 왔잖아. 네? 제 전화가. 얼른 받아봐. 네! 여보세요? 한비씨입니다. 네, 저하입니다, 한비씨. 수고가 많으시군요. 센터장님? 뭐가 그렇게 깍듯해? 편하게 해, 편하게. 네, 센터장! 님. 여러분의 조사 덕분에 이번 사건이 윤곽이 서서히 보이는군요. 슬슬 어떤 도시 전술인지 특정해볼까요? 네?
특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시전설에서는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한비씨로 센터에 보관된 자료 중 일부를 보셨죠? 이번에 일어난 현상과 들어맞는 도시전설을 그 자료 중에서 찾는 작업. 그것이 바로 특정입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세상스러운 질문이지만 특정은 왜 해야 하나요? 도시전설에는 몇 가지 경향이 있답니다. 우연히 만난 인간에게 스토킹 당하는 내용의 도시전설도 적지 않죠. 만약 이번 사건이 그 경우라면 영주가 또 공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도시전설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이 필요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 특정을 시작할까요? 오, 멋있는데?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조속한 해결을 원하실 테니 지금부터 시작할 특정 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비씨, 제가 전화로 하는 말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전화 너무 목소리지만 센터장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할 특정 작업은 현장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괴상한 정보를 저희 도시전설 해체센터에 자료화 대조하여 어떤 도시전설과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특정만 하면 앞으로 대응 방법도 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 보고도 안 했는데 조사 내용을 아세요? 제게는 천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내용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센터장님의 존재가 제일 기괴해, 레알. 자, 일단 이번 사건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앵두씨와 하나씨, 두 분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셨죠? 맞아요. 두 분이 목격한 수상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했느냐겠죠. SNS에 사진도 올라왔었는데요. 잠시만요. 설마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한비씨, 당신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으셨죠? 염시 능력으로요. 아, 네, 아마도요. 자, 한비씨, 염시로 소집한 정보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형체를 보았다. 유령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사람 형체를 봤어요. 앵도가 느낀 시선과 기척은 하나씨가 봤던 것과 같은 존재가 틀림없어요. 그게 사람인지 괴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시 그 집에는 실제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Great! 증언과 염시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문의 존재를 인식하셨군요. 이로써 거기에 뭔가가 존재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 형체가 대체 뭐였는지 생각해볼까요? 한비씨, 그 사람 형체가 앵두씨의 집에 정말로 있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신경 쓰이는 곳은 없던가요? 염시로 본 그림자 말고 다른 걸 말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은 조사 중에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천리안으로 이미 보셨으면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저를 너무 편리하게만 쓰시려 하시네요.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비씨. 앵더씨의 집에 나타났던 사람 형체는 어디에 흔적을 남겼죠?
욕실에요. 욕실을 봤을 때 살짝 위화감이 있긴 했어요. 어허라, 대단해요. 욕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화감이 있었죠? 변기. 어쩌면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던 거요? 앵두는 평소에 덮개랑 시트를 꼭 내려둬요. 그러니까 앵두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엑셀런트. 사실 문제는 올라간 변기 시트가 아니라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성별입니다. 집주인이 평소 그걸 신경 썼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즉, 두 분 이외에 그곳에 있었던 자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오, 짱 멋있어. 무슨 뜻이죠? 변기 덮개가 무슨 상관인데요? 사람 형체의 정체물 존재가 목격됐고 평소 집주인의 행동과는 다르게 변기에 시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 형체의 성별이 남자란 뜻입니다. 아... 그러면 그 존재가 화장실을 썼다는 말씀이세요? 그 현상의 행동 패턴은 예측 불가합니다.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번 도시전설의 특징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센터장님, 혹시 지금 즐거우세요? 하지만 한비씨, 다음이 중요합니다. 먹금했다. 네? 알겠어요. 집안에 나타난 남자 모습의 사람 형체. 이게 언제 어디서 나타났느냐가 중요한데. 앵두는 그게 불쑥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그 현상과 장소는 한 세트입니다. 물리적 장소가 발생의 필수 조건이죠. 자, 한비씨. 네! 그 현상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합니까? 하나씨. 하나씨예요. 잠자리에 들렸는데 그걸 봤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앵두씨 집에 침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씨는 바닥에 대충 자리를 깔고 자려고 했죠. 자, 한비씨. 이때 하나씨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러그에 깔고 자려고 했으니까 침대 위치겠지. 침대 밑 아닐까요? 하나씨가 바닥에서 잤다면 침대 밑이 보일 눈높이에요. 브릴리언트! 맞습니다. 하나씨는 침대 밑에 숨은 남자를 목격한 겁니다. 와우!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도시전설은 오! 특정! 침대 밑에 남자. 베토노 시타노 오토코. 침대 밑에 남자. 그 도시전설은 나도 알아. 도끼나 손도끼 같은 흉기를 들고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자 얘기잖아. 정말요? 네, 무척 유명한 도시전설이죠.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도시전설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보니 뭔가를 들고 있었어. 도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센터장님 어떡하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뭐든 대책을 세워야. 그게 말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요. 사례를 보면 처음 출연한 후에 다신 안 나타난 경우도 있고 표적을 바꾸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괴현상의 매력이죠. 매력이요? 앵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비씨는 일단 센터로 돌아오세요. 당신에게 부탁할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나타나면 어쩌려고요? 한비씨, 뭔가 착각하시나 보군요?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을 조사하는 탐정 조직입니다.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할 법한 일은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저는 앵두를 지키고 싶은데. 한비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사정이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돌아가도 돼. 그렇지만 하나씩
한비사, 난 어쩌면 좋지? 앵두야, 걱정 마. 우리 집이 여기서 전철 한 정거장 거리잖니? 무슨 일 생기면 냉큼 달려올 테니까 앵두는 걱정하지 마. 앵두야, 응? 이거 받아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지인데 힘들거나 불안할 때 읽으면 조금 안심될 거야. 고마워. 나중에 읽어볼게.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앵두야, 푹 쉬어. 이러면 문단속은 완벽하겠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람? 한비사, 도와줘. 깜짝이야. 누가 전화를 했지? 아, 하나씨. 네, 네. 하나씨, 어제랑 오늘은 감사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네? 아니요. 하나씨도 일 때문에 바쁘신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문단속은 단단히 했어요. 네, 베란다랑 현관문도요. 걸쇠도 걸었어요. 네, 하나씨도 오늘은 이만 주무세요. 뭔 소리지? 이번엔 뭐지? 에? 제스민 씨 큰일이에요. 그 현상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야? 앵두한테 연락이라도 왔어? 아니요, 앵두랑은 연락이 안 돼요. 대신 오늘 아침에 하나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앵두가 큰일을 당한 것 같대요. 자세한 얘기는 오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응? 뭐라고? 전화로 말 못할 만큼 일이 심각하단 뜻이야? 그리고 SNS에 앵두랑 하나씩 얘기가 또 마구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앵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란 건데? SNS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 어제도 말했다시피 도시 전설은 소문에서 탄생하거든. 침대 밑에 남자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지도 몰라. 지난번처럼 SNS에서 정보를 모으자. 네, 알겠어요. 정보를 모아볼게요. 참, 센터장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 김하나 씨 계정부터 조사하고, 오, 이미 보고 있구나. 아, 오, 이미 보고 있구나. 일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자. 그리고 또 왜 SNS가 들끓는지를 확인하고. 알겠지? 잘 부탁할게.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6시 50분입니다. 아이고. 거를 지우고. 이거 키우고. 이거 키우고. 아, 죄송해요. 뭐 설정하느라 계속 이게 옮겨졌나봐요. 오늘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앵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게 여기서 끊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방송했고요. 젠존제는 시니아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뿔바.